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느 때라면 아침 식사를 마쳤을 시간에 응급실로 실려온 60대 남성.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한 상태입니다. 동행한 가족들도 당황스러운 눈치인데요. 이를 악물고 통증을 견뎌보지만 오른쪽 다리는 이미 발목까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넘어졌어요? 쇼파에 앉다가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 주저앉았는데요. 제가 여기 암 환자예요. 알아요. 네. 그러다가 발목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발목을 위로 한번 꺾어볼까요? 어떻게 위로 이렇게. 네. 이렇게요? 네. 유타란 좀 주고 하이드레이션 지금 여기 만지는 느낌은 똑같으시죠? 똑같으세요? 네. 다리가 부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 환자였는데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뼈 쪽으로 양쪽 다리 다로 전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는 중에 오늘 병원에 원래 항암 치료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요. 받으러 오는 날인데 의자에 이렇게 앉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러져 갖고. 대장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되면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투병 생활에 다리까지 부러지다니.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보통은 더 나이 드신 분들에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저분은 대장암이 있는데 대장암이 아마 전이가 돼서 뼈가 약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뼈까지 전이된 암은 골절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좀 아파요. 일단 부러진 뼈에 기다란 금속 핀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밀어. 뼈를 관통하는 아픔에 이를 악물고 참던 신음이 결국 터져나옵니다. 암과 싸우느라 고통에도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님 여기 핀 박힌 거 잘 박혔는지 엑스레이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선 금속 핀이 제자리에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핀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양쪽 끝에 줄을 달아서 부러진 뼈를 아래로 당겨줘야 한다는데요. 이쪽 허벅 대퇴부 몸통뼈 골절이 있어서 원래 이 골절이 있으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뼈가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수술할 때 그 뼈를 정복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그대로 두면 수술하는데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밑으로 이렇게 당겨 놓는 거예요. 위로 딸려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까지 암과 싸워온 것처럼 골절 수술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자 환자 TA 어베스 간적을 예정인데 여자 환자 TA 어베스 간적을 예정인데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70대 여성이 긴급 호송됐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환자가 앉아있던 조수석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심정지가 온 건 교통사고 직후. 늑골이 부러지면서 폐에서도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직수로 가셔야 되는데 좌회전으로 가다 보니까는 앞에 있던 차가 부동물을 못 보고 그냥 바로 박으신 것 같아요.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도 심장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흘렀을까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또 한 명의 환자가 이송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아내. 하지만 남편은 바로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남편 역시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발견되는지 기억나세요?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기억 안 나세요? 지금 17분째요.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후 20분이 지나도록 맥박이 다시 뛰지 않는다면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바로 옆에 누운 아내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남편.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심장을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 인사도 한마디 건네지 못했는데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아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같이 오신 아내분 보호자분은 얘기 혹시 들으시는 부분 있으세요? 뭘 들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해주세요? 난 잘 모르겠지. 근처에 연락되는 친척분들은 없으세요? 네? 천안이? 연락이 혹시 될까요? 핸드폰에? 핸드폰 혹시 못 봤죠? 천안. 난데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이거 네거티브. 두 사람들 같이 있지. 지금 남편 상태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정적인 동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태 악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환자 남편분한테는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조금 하고 어느 정도 남편분이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윤리적으로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젠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 아내를 뒤로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향합니다. 오늘 못다한 작별 인사는 나중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46살의) 이승훈 씨.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육체를 통제가 좀 약간 안 될 정도로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경직된다고 그래야 되니.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는 고통,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을 누르는 듯한 이 통증에서 승훈 씨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분명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제 몸은 조금씩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고통 없이 잠에서 깨어나길 바라는 이승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꼼짝없이 침대에 누운 채 하루를 맞이하는 승훈 씨. 많이 아프냐? 줄러줄게. 이렇게 와라. 아이고, 어디에 쪽에? 아들의 신음소리에 이른이 넘은 어머니가 달려와 연신 팔을 만져줍니다. 어디 좀 해주마. 아프다기. 이거 다리 이쪽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이 생활이 벌써 2년째. 아들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은 자고 일어날 때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요리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크기가 조금 남다릅니다. 큼직큼직해 썰이야. 먹지 짤짤하게 썰면 흘러. 아들을 생각한 어머니의 요리.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수록 팔의 근력이 떨어지고 저리는 증상이 계속되면서 젓가락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마흔이 훌쩍 넘은 아들의 밥 위로 반찬을 올려주는 어머니. 3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야 먹어 그럼. 지금 조심해. 어머니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플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진짜. 저렇게 건강한 놈이 어디가 아프냐고 이 세상에. 지금도 생각도 이상해. 엄청 건강해요 아주. 생때같이 건장했던 승훈 씨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한 어머니. 잔병치레도 없고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하던 터라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었기 때문인데요. 목이 굉장히 좀 아팠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디스크인지 알고 이제 좀 참고 하다 보면 괜찮겠지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고 몸 전체적으로 좀. 그다음에 팔 조금씩 저리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오더니 이렇게 왼쪽까지. 서서히 승훈 씨 몸을 잠식해가는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똑똑 소리가 나던 목, 가끔씩 저려오던 팔. 단순히 목 디스크로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는데요. 과연 승훈 씨의 생각이 맞을까요? 검사 결과를 살펴보는 의료진. 긴장한 마음을 달래려 연신 깊은 숨을 내쉬어 보는데요. 경추 및 그 흉추에 수질 내종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렇게 신경 안에 생기는 거는 이유가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그 신경 안에 생긴 거니까 얘가 이제 점점 신경을 잡아먹겠죠, 얘가. 그죠? 꼭 해야 되는 종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술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는 말에 승훈 씨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 수술은 나도 무서워요. 모든 게 우리가 완전히 다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최선 다하고요. 결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서워요. 아니면 말 이런 수술할 때. 우리도 큰 결심하고 들어가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수질내 종양이 출혈을 해갖고 이쪽에 척수 안에 쫙 그 수질내 출혈을 만들었어요. 이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마비가 얼마나 심하게 오느냐예요. 나쁘게 되는 경우에는 팔 빼놓고는 못 쓰는 하반신 완전 마비가 눈앞에 있는 거죠. 이 환자 눈앞에. 안 아프게 수술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걷느냐 못 걷느냐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줍니다. 멍하죠.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아져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럼 갑자기 나한테 이런 게 딱 생기고 준비는 덜 됐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가까워오면서 아침이 더디게 찾아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승훈 씨는 출근 준비에 나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욱 굳는 것 같다며 출근을 서두르는데요. 저려. 감각이 무뎌지면서 온도를 빨리 감지하지 못한 탓입니다.
얼굴은 감각이 있는데요. 손에는 감각이 거의 뭐 없어요. 아, 그래 뜨거운지 몰랐던 거예요? 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도 한참을 있어야 느껴지는 물의 온도. 단순히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증상들. 척수에 생긴 종양은 이렇게 승훈 씨 생활 곳곳에 암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찍 와. 출근 준비를 마친 승훈 씨. 몸 조심해라. 예, 고맙습니다. 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안 갔으면 쓰겠지. 우선 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밥은 먹는데 저렇게 일을 헐나게 쌓고. 엄청 부지런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생전 안 놀아, 한시도. 예. 어째서 아파갖고.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뒤로하고 승훈 씨는 일터로 나섭니다. 왼손에 비해 저리고 아픈 강도가 더 센 오른손. 이렇게 수시로 손의 온도와 감각을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사가 한창인 한 지역. 이삿짐 운반일을 하는 승훈 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그에겐 딱 맞는 일이라 일하는 순간이 즐겁다는데요. 짐을 옮기는 동안 눈에 띄는 승훈 씨의 행동이 발견됐습니다. 수시로 팔을 확인하는 것. 왜요? 뭐 묻었어요? 아니요. 그냥 혹시 또 이상 있나 본 거요? 네? 왜요? 혹시 이상 있나? 왜 이상 있어요? 아, 감각이 둔하니까 마취할 때 있으면 상처 났을까? 상처 나면 곧바로 몰라요? 그렇죠. 약간 좀 더디죠. 이렇게 상처가 피가 났는데 금방 모르고 좀 있다가 이렇게 알고. 감각이 좀 무리니까요. 그 시각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누구한테 다 필요해야 될까? 이것도 밀고 저것도 밀고 다 필요해야 되겠네. 우리 수근이 엄마 손자 옛날처럼 건강하게 해주라고 말해줘 엄마. 매일 아침 통증에 못 이겨 잠을 깨면서도 꾸역꾸역 일터로 향하는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삼키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의 긴 기도가 끝나갈 즈음 승훈 씨가 어디론가로 움직입니다. 집안엔 아직 옮겨야 할 짐이 많이 남은 상태. 곧장 건물 뒤편으로 숨어드는데요. 동료들의 눈을 피해 굳어진 몸을 풀려는 겁니다. 조금 좀 무리가 왔나 봐요. 근데 몰래 이렇게 하세요? 아니, 같이 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아픈 내색도 못하는 승훈 씨. 그에겐 악착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메어오는 이름 아들. 4년 전 아내와 헤어진 뒤 승훈 씨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힘이 돼준 든든한 존재입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뒷바라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챙겨야 되고 편부모다 보니까 뒷바라지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